자, 9월 모평 킬러 문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촬영 끝나고 지금 막 와서 이제 풀어봤기 때문에 아직 지금 9월 6일 지금 11시쯤 됐는데 아직 제가 그걸 못 봤어요. 못 본 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오답률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저 안 풀었어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풀었는데, 뭐 1번 문제 막 이런 거는 안 풀었어요, 여러분들.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거는 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풀어드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6월 모의고사가 6월 대수능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9월은 그거보다는 좀 어려운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전에서 역시 뭐라 그럴까요? 유전에서 뭐 킬러 문항이라고 불릴 정도의 수준은 없었다. 예.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도 뭐 분위기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3단원을 좀 그렇다고 뭐 유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려워서 유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던 친구들한테는 어,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대신 이제 3단원이 의외로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면요.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뭐 가는 이렇게, 나는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완전 우성이고 서로 다른 염색 차이니까 독립이죠. 독립. 그 다음에 뭐 발현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보면 136에서 136이죠. 제가 큰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의 기억과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건데, 기억이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가와 관련된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가가 발현되는 거 다 표시해 보면 3번, 이거 가 아니군요. 1번은 4번, 6번, 7번이고, 나는 1번, 5번, 6번, 2번도 되죠? 3번, 네, 그렇게 되죠? 자, 근데 뭐 나는 좀 쉬운 게 아니라 우열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5번, 6번 사이에서 정상인 7번이 태어났으니까 나가 우성입니다. 그죠? 얘가 우성이고, 나가 우성이니까 라지비가 되어 있고, 정상에 대해서, 그죠?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보면 6번 같은 경우 보면 일단은 라지비는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가 있는 사람들은 라지비는. 그리고 7번은 스몰 b가 모르겠어요. 성염색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스몰 b 이렇게 있고, 여기도 스몰 b 이렇게 있고. 근데 6번은 생각해보면 이 7번에서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라고 하면, 상염색체라고 해볼게요. 나가 상염색체라고 하면 7번이 스몰 b가 되고, 결국은 얘네들이 스몰 b를 다 갖고 있죠. 맞죠? 그리고 성염색체라고 해도, 성염색체면 스몰 b y가 되기 때문에 스몰 b는 무조건 6번한테서 성염색체든 상염색체는 받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모르지만 6번은 라지 B, 스몰 b가 확정이에요. 요걸 이제 분석하는 게 좀 중요했죠. 그러면 7번은 아이고, 이 스몰 b는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6번은 이게 1이 확정이에요. 그러면 요 기억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6번은 기억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예. 하나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지우고요. 3번을 보면 3번도 라지비가 하나는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는 있어요. 근데 이 7번과 6번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4번과 2번을 통해서 무조건 2번은 라지비, 스몰 b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2번 없네요. 2번 없고 3번은 라지비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1이 확정이겠죠. 그러면 얘는 스몰 b는 없어요. 일단 스몰 b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좀 큰 걸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3번은 가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이 정상 유전자고, 그죠? 정상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6번을 와봤더니 정상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가에 걸렸어요. 어차피 여자니까 성염색체는 상염색체든 얘는 여기다 써보면 기억이 하나 있고 가를 발생시키는 기억이 아닌 유전자가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가 걸렸다는 얘기니까 가도 우성이에요. 정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는 라지 A고 정상은 스몰 a니까 얘가 스몰 a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 그래서 다시 써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또 스몰 a로 바꾸다가 이런 거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유전자형이 스몰 a가 없으니까 라지 a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는 6번은 라지 a 스몰 a겠죠. 예. 그 다음에 3번을 이렇게 볼게요. 자, 3번을 보면 3번이 지금 스몰 a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다면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라지 A가 1번에서도 오고 2번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이 어떻게 돼요? 1번이 가에 안 걸린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라지 A가 들어가는 순간 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이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X염색체 반성 유전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 지은 거는 이제 다 써봅시다. 가니까 여기는 요 밑에다 쓸게요. 라지 A Y, 얘도 라지 A Y고 얘는 스몰 A Y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라지 A 스몰 A가 되고 여기는 스몰 A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가에 걸린 거죠. 그래서 라지 A Y가 되고, 그러면 이제 확정이죠. 요거는. 자, 그러면 2번은 라지 B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럼 뭐 다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스몰 B니까 여기 스몰 B 하나 있고 여기도 스몰 B, 여긴 모르겠네요. 예. 여기가 스몰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상염색체 있다 봤고요.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5번과 6번이죠. 가가 나오려면은 라지 A가 들어가야 되는데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가 하니까 라지 A가 하나라도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나는 라지 B 스몰 B 요거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라지 B가 하나라도 들어갈 확률은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곱하면 8분의 3이니까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에 가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좀 넘겨서 볼게요. 여기 21번 염색체의 두 쌍의 대립유전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연관입니다. 연관. 대문자 수에서 결정이 되는 다인자 유전이고요. 엄마의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나서 난자 Q가 형성이 됐대. 비분리 1에. 비분리. 그 다음에 그냥 아빠는 정상 정자를 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A입니다. 엄마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A의 대문자 수가 4개래요. 그 다음에 A의 동생이 태어날 때는 표현형은 최대 2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생은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비분리가 돼서 태어난 건 A다. 동생은 비분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최대 4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엄마 거를 한번 해보면, 아이고. 자, 요렇게 대문자, 소문자 연관이 돼 있는데, 뭐 아빠는 모르죠. 아빠는 모르는데 봐봐요. 여기서 유전자형은 4가지인데 표현형은 2가지라고 했어. 그러면 이걸 퍼넷 사각형으로 그려보면 어차피 엄마가 줄 수 있는 거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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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잖아요. 그러면 이때 대문자의 개수는 2개고, 아이고, 네, 이때 대문자의 개수는 2개고, 이때는 1개입니다. 근데 아빠가 뭘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랑 여기가 유전자가 구성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이 4개가 달라지겠죠. 그럼 유전자 구성이 달라지는데, 그 대신에, 대문자의 수는 돼야 되니까, 대문자를 아무것도 안 주거나, 2개 주거나, 하나 주거나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소문자만 줘야 되니까,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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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줘야 되니까, 이게 유전자 구성이 똑같으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4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00은 안 되고 2도 안 되지.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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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이렇게밖에 조합이 안 되니까. 그러면 1밖에 조합이 안 됩니다. 1, 1. 그러니까 아빠는 대문자가 2개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지금 3개 있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 조합이 돼야 돼요. 이것마저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조합. 그러면 대대, 아이고 H부터 써야 되는데 대대, 대소. 그러면 대문자 3개가 들어가죠. 대대, 소소. 대문자 2개 들어갑니다. 대소, 대대. 대문자 3개 들어가요. 어차피 똑같죠? 그 다음에 대소, 대소. 2개 들어가는데 유전자형은 다 다르죠. 4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끝났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대문자 4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아빠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소,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쓰니? 대소, 소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문자를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4개가 되려면 엄마한테 3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만 받으면 이걸 2번 받으면은 4개가 돼버려. 이건 대문자 2개고 이건 대문자 하나니까 감수분열 2분열해서 받으면 4를 받거나 2를 받게 되니까 1을 하고 더하고 1하고 더하면 3이나 5가 나오니까 4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밖에 안 되냐면 이 3개를 그냥 한꺼번에 받아야 돼. 1분열 비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3개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가히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문자의 수는 2개이다. 그렇잖아. 2개잖아, 대문자. 그죠? 그 다음에 기억 중에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있다. 기억이 뭔데? 아, 여기 유전자형 중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도 사실 많이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2개의 상념색체에 있다. 가나다가. 그러면 가나다니까 2개는 연관이 되고 하나는 이제 독립이 돼 있겠죠. 자, 뭐 얘네는 완전 우성이니까 뭐 표현형이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라지 A 아니면 스몰 A.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간 유전이죠. 그래서 라지 BB거나 라지 B 스몰 B거나 스몰 B거나 그죠? 이렇게 되고 중간형이 요거 그냥 라지 B라고 해도 되죠. 라지 B 얘는 스몰 B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건 복대림인데 아예 다 알려줬어요. D는 얘네들에 대해서 구성이고 E는 F에 대해서 구성이니까 D, E, F 순서대로 됩니다. 자, 요런 남자와 요런 여자가 있는데 Q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가나의 표현형이 3가지래요. 그러면 생각해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얘는 이제 확정이죠.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만약에 독립이 돼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2가지고 얘네들 사이에서도 표현형이 2가지가 나오니까 4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독립은 아니에요. 그럼 연관이 돼 있는데 일단은 여자는 확실한 게 라지 A 스몰 A랑 라지 B 라지 B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라지 A 스몰 A고 여긴 라지 B 스몰 B인데
A가 가질 수 있는 가나다의 유전자의 형 중에 라지 B, 라지 B가 있대요. 요게 이제 큰 힌트가 되죠. 그러면 A랑 B가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엄마한테서 받고 요렇게 아빠한테서 받았으니까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요거 가지고 확인해 보면 아빠한테서 A, B를 받고 대문자를 받고 소문자를 받고 엄마한테서는 대문자만 있는 거랑 대소문자 있는 거. 그러면 여기는 표현형이 A고 표현형이 대문자죠. 여기는 대문자 그 다음에 중간형 나오고 여기는 대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나오니까 얘네 둘이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문자 중간형. 그러니까 얘 하나 얘 하나 해서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됩니다. 이거 안 지울게요. 그 다음에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은 확률이 8분의 1인데 FF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F 하나 있고 여기도 이제 F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8분의 1이라는 거는 Q와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서 이게 Q잖아요. 이게 P고요. 여자가 Q니까. 그러면 라지 대문자 그러니까 우성의 확률 그 다음에 우성의 확률 그 다음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대림 유전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제 가장 열성이지 않습니까? 가장 열성인 애를 갖고 있는데 여기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려면 DEF잖아요. 그러면 얘가 1등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1, 2, 3이란 말이에요. 1, 3하고 2, 3하고 교배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끼리.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형, 세 번째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2대 1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 4 중에 1의 확률, 전체 4 중에 1의 확률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D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예요. 여기가 D고. 아니, 다 해봐도 돼. 왜냐면 여기다 FF를 넣으면 이게 FF를 넣는 순간에 여기가 뭐가 오더라도 F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DF가 되는 순간은 D가 하나라도 들어갈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안 돼요. 4분의 1이 되려면 얘가 2F밖에 안 돼.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은 확률이니까 P와 같은 확률은 A와 중간형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일단 A와 중간형이 나올 확률을 색깔 바꿔볼게. 대문자 A와 중간형이 나올 확률은 얘 하나야. 그럼 4분의 1이잖아, 일단은. 4분의 1. 그 다음에 D가 나올 확률 아까 구해놨잖아. 2분의 1이라며. D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얘가 우성이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8분의 1이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12번으로 왔어요. 자, 민마리집 신경 AB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D1부터 D5까지 있는데 전부 다 2cm 간격이고요.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요. 동시 1회 주고 시간이 4ms 그냥 4초라고 할게요. 저는 D1에서 D5에 막전이를 줬는데 P는 요거 중에 하나고 여기 어디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얘는 D2, D3, D4 중에 하나래요.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읽어야 되는데 두 개는 두 뉴런으로 구성이 된대. 신경 ABC 중 두 개는 두 뉴런으로 구성이 된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시냅스가 있고 여기 시냅스가 있으면 하나 두 개로 된다는 거죠. 얘는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흥분 전도 속도는 B이다. A와 B의 속도는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끊어서 좀 보면, 그 두 뉴런으로 구성됐을 때 그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라는 거는 나머지 한 개의 신경 흥분 전도 속도는 B라는 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 시냅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4개 있잖아요. 2개씩 구성된
요 뉴런은 속도가 다 B라면 A라면 A니까 얘만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냅스가 없는 애만 속도가 B고 시냅스가 있는 애들은 다 A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A와 B는 속도가 다르대.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뭐 2초일 때 플러스 30이고 3초일 때는 마이너스 80이에요.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 일단은 얘네 1, 2, 3가 D2부터 D4일 텐데 4초이기 때문에 4초가 지나면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 되니까 자극을 준 곳이 무조건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D1은 플러스 30 안 되죠? 1은 여기 마이너스 70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안 되고요. 여기도 얘는 마이너스 70인데 얘는 플러스 30이니까 안 되죠. 그럼 누구밖에 안 되냐면 1밖에 안 돼요. 여긴 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준 게 확실해. 그리고 나서 이걸 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큰 힌트가 있어요. 플러스 30이 두 개 나오거든요, A에. 그럼 이거 대칭 구조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한쪽에다 주고 양쪽에 같은 간격이니까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으니까 막전이 변화도 같겠죠. 여기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어디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도 그런데, 일단은 A를 기준으로 좀 보면, A를 기준으로 대칭될 수 있는 지점은, 만약에 D2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 되고요. 여기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 되고, 여기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셋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으면 가에는 시냅스가 없어야 돼요. 양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있어도 시냅스가 없어야 돼요. 여기 있을 때만 양쪽으로 가는데 그럼 D5에는 마이너스 70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 얘라면 D1에도 D1이 플러스 30이어야 되거든요. D1이 플러스 30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가운데. 여기 딱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냅스가 없어야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도 플러스 3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70과 플러스 30은 몇 초 차이가 나냐면 2초 차이가 나요. 막전이가.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다는 얘기니까 여기 2cm니까 2cm/ms 그냥 세크라고 할게요. 2cm/s의 속력이 아까 시냅스가 없을 때 속도가 그렇죠. 나머지 한 개가 B라고 했으니까 얘가 B예요. 나머지 이제 A는 속도가 다르겠죠. 얘네들은 이제 속도가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으면 얘가 D3 지점이 되는 거예요. D3에다가 막전이를 줬고 얘네 둘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준 거를 생각해 볼까요? C에 D3 지점에 주면 시냅스가 있으면 이쪽으로는 가겠죠. 이쪽으로 안 가요. D2 쪽으로는. 그러니까 D2는 마이너스 70이 나오고 여기도 D1도 마이너스 70이 나올 거예요. C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70이 나오고 D2도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70이 없으니까 여기죠. 얘가 D2네요. 그럼 얘가 D4가 되겠죠. 그럼 D4가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자극을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거예요? 1초 걸렸네요. 1초. 그죠? 1초, 맞죠? 1초 간격이니까 2cm를 1초에 갔으니까 2cm/s. 제가 계산 잘못했나 보네요. 2초 간격이니까 1cm/s죠? 아까 잘못 썼네. B가 요게 2초 간격이잖아.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70하고 2초 간격이지. 2초 만에 2cm를 갔으면 1cm/s. 근데 왜 2라고 했을까? 자, 그럼 이제 뭐 다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B를 보면 여기다 자극을 줬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는 1초가 걸리니까
예, 자극 주고 1초 지났으니까 뭐 여기 어디쯤 될 테니까 모르고, 예, 이건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1초에 가야 되는데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2초가 걸렸다는 얘기죠. 예, 여기 가는데 2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30이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 가는 데는 3초가 걸렸겠네요. 그러면 3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3초 걸리고 막전이 변하는데 1초 걸렸으니까 여기도 얼마인지 모르겠네. 예.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랑 막전이는 같죠. 도착하는데 다 1초 아니네요. 예, 여기는 1초 걸리고 여기는 3초 걸렸으니까 같지 않네요. 네. 저번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2는 D2이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A는 1cm per millisecond가 아니라 B가 그렇습니다. B가. 그 다음에 기억이 5초일 때는 B의 D5. B의 D5면 여기죠? 플러스 30이네요. 5초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몇 초 걸린 거냐면, 3초 걸린 거죠? 3초 걸리고 여기는 이제 4초일 때 박전이니까 그러면 3초이고 2초가 지나야 되네요. 2초가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30이죠? 네, 여기 플러스 30이면 도착하는데 2초 걸리고, 그렇죠? 1초, 2초 걸리고, 2초 걸리고, 막전이 2초 동안 변했으니까 도착하는데 2초 걸리고, 막전이 3초 동안, 제가 지금 잘못 봤죠? B인데 지금 C를 갖고 있네요. 자, 미안합니다. 여기 3초 걸렸죠? 3초. 예. 자, 이거 풀었는데 이게 답이 아닌데 자꾸 3초 가고 2초 막전이가 변했으니까 플러스 30이에요. 네. 플러스 30.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잘 정리한 친구들한테는 그냥 뭐 수월하게, 예,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가는 대림주전자 이것에 의해서, 나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 예, 뭐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순서 없이. A는 B보다 작다.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네. 일단 보면 이게 이제 제일 큰 힌트인데, 여러분들 어떤 뭐 이형접합이든 동형접합이든 상관없어요. 동형접합이라도 만약에 얘네들이 다 상염색체 있다. 이게 1이 나오는 순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니 이거 정리를 잘한 친구들은 하나 성염색체 있네, X염색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라고 하더라도 DNA 상대량이 이렇게 염색분체 하나짜리가 아니라 저 두 개짜리든 하나짜리든 어쨌든 하나짜리라고 하더라도 하나 이렇게 있으면 4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이걸 나눌 때 4에서 출발해서 두 개 나눠주고 결국에는 하나 그러니까 두 개 이제 두 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4였다고 하면 복제해서 8이 되고 이 8 가지고 또 나눠주고 하는데, 두 종류의 대립유전자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4번에 해당하는 감수 2분의 1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 중에 하나는 들어가고 이 중에 하나는 들어가니까 이걸 합친 값은 무조건 짝수가 돼야 돼요. 이게 다 상염색체라면, 얘네들이 다 상염색체 있다면. 근데 1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는 상염색체 있는데 하나는 성염색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게 뭐 B, Y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가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A 하나 들어가면 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무조건 4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고 이거는 성염색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아무거나 상관없어. 뭐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B, Y도 상관없고, 라지 A, 스몰 A, B, Y도 상관없고, 스몰 A, 스몰 A, 스몰 B, Y도 상관없어. 뭐 이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로 해보면 라지 A, 라지 A, B, Y로 돼 있으면 이게 3개잖아요. 3이고 복제되면 6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Y가 왔다는 얘기는 라지 A랑 Y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염색 분체로 돼 있을 테니까 2예요. DNA 상대량 2입니다. 이쪽은. 그러면 그걸 또 나누니까 이렇게 나누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가냐?
라지 A 요 안에 라지 A 들어있고 그 다음에 X 염색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4가 돼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4고 하나는 3이 돼. 아 여기 4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그러면 얘가 3고 그러면 3과 6이 되는데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 되고 얘가 3이 되나요? 그럼 얘가 1이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이 맞고요. 니은은 3가 아니라 2고요. 리을은 3에 있죠. 3니까 n이잖아. 이거 사람이죠. n이니까 23이죠. 염색체수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10번을 마지막으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팔을 구부리는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팔의 위치와 이 과정에 관여하는 골격근 P와 Q. P와 Q는 이제 대항근이라고 얘기하죠. 2두가 수축하면 3두는 이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1에서 T2로 하면 얘가 수축하고 얘가 이완하겠죠. 자, 그 다음에 Z1과 Z2는 지선이고요. X에 뭐 겹친 부분, I대 부분, 뭐 그 다음에 겹친 부분, H대 부분 뭐 이런 거죠. 이런 유형도 사실 되게 많이 풀었었어요. Z1으로부터 거리가 뭐 L1, L2, L3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억, 니은, 디귿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건 뭔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C의 길이는 C가 뭔지 모르겠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그러면 네, 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1과 T2일 때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X의 길이의 절반보다는 다 안쪽에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좀 조금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만약에 뭐 수축 시점이든 뭐 이완 시점이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가 이제 절반님 X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죠.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보면 자 수축이 이거 위에 걸 수축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의 절반은 뭐 이렇게 될 거고요. T1, T2일 때 모두 이거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제일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요 거리에 있으면 좀 진하게 해봅시다. 요 거리에 있을 때는 I대에 속합니다. I대. 그러니까 기억에 속하죠. 기억에. 근데 보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기에 있으면은 처음에는 겹치는 부분이었는데 I대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H대 요 안쪽에 있는데 요 길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으면 계속 H대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긴 니은이었다가 이완되면은 이완되면은 기역 부분이 되는 거고 얘는 계속 디귿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축이든 이완 시점, 수축에서 이완인지 이완에서 수축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B에서 A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L2에 속합니다. L2. 근데 여긴 디귿이라는 건 얘도 디귿이 다른 데는 안 변해. 그러니까 디귿이니까 여기가 L3고 얘가 L1이죠. 그러니까 디귿이고 BA인데 L1이 뭐겠어요? 그러면 L1이 기억이네. 이게 기억이니까 얘가 니은이겠죠? 그럼 니은에서 기억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러네. 수축에서 이완이 됐다는 얘기네. 그러면 T1에서 T2를 이렇게 이완이 되는 애는 Q죠. Q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1의 길이는 L2의 길이보다 클 수가 없죠. L1보다는 L2, L2보다는 L3니까 틀렸고 X는 P의 근육 원소분 마디가 아니죠.
그럼 뭐 답은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수능 때는 여러분들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쉽게 풀리면 디귿 보기 확인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점검할 때는 다시 봐야 되죠. 그래서 T2일 때가 이완식이죠. T2일 때는 색깔 다르게 해볼게. Z1으로부터 Z2 방향의 L1인 지점에는 기역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잘 준비해 봅시다. 안녕.